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딩 DNA의 코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언어 코딩 강좌 데이터 타입 편입니다. 데이터 타입이란 게 무슨 말일까요? 데이터의 타입이란 말이에요. 그쵸. 데이터의 타입. 일단 데이터라는 게 뭐죠?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자료들. 예, 맞죠. 자료. 데이터란 컴퓨터가 처리하고 저장하는 자료, 모든 자료를 말해요. 타입이란 말 그대로 무슨 형태, 뭐 유형, 뭐 종류, 뭐 이런 걸 이제 타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란 뭐 한글로 하면은 자료형이라고도 불러요. 어떤 데이터의 어떤 형태, 유형을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데이터 타입인데, 이게 우리 이제 C 언어 코딩에서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왜냐면 C 언어에서 이제 쓰이는 모든 데이터에는 타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타입이 뭔지를 알아야 쓸 수가 있는 거죠. 타입이라는 게 뭐 블루도 타입이라고, 혈액형이라는 것도 타입이 있죠. 사람도 그쵸. 뭐 A형, B형, A, B, O. 그리고 뭐 가방도 보면은 타입을 나눌 수가 있죠. 뭐 조그만 손가방부터 백팩이나 아니면 큰 캐리어까지. 근데 이제 뭐 혈액형을 보면은 A형 타입을 뭐 다른 B형한테 줄 수가 없죠. 타입이 달라서. 그렇지만 O형은 다 줄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저 O형이거든요. 그리고 가방도 보면은 작은 손가방에 큰 책을 넣을 수 없겠죠. 넣을 수 없죠. 뭐 넣을 수는 있겠죠. 크니까. 책을 잘라서.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책의 이 본래 의미가 사라지겠죠. 네. 원래 데이터가 훼손된다고 보이는 거죠. 그리고 큰 캐리어에 뭐 조그만 볼펜을 넣을까요? 볼펜 하나만? 굳이? 그쵸. 네. 그러니까 넣을 수는 있죠. 넣을 수는 있죠. 있지만? 하지만 엄청난 공간의 낭비가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이렇듯 우리 이런 데이터도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은 타입에 맞게 우리가 저장을 하는 거죠. 뭐 큰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 걸 넣어. 그럼 그 공간의 낭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조그만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거기에 뭔가 큰 데이터를 넣어. 그럼 그 데이터가 훼손된다. 훼손이 되겠죠.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데이터 타입의 종류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종류는 되게 뭐 간단해요.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 또 보이드라는 좀 스페셜한 타입이 있는데 요거 이제 제일 마지막에 설명드릴 거예요. 자, 정수형 데이터 타입에는 요런 게 있어요. 저게 뭐죠?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 일단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CHAR이라고 써있죠. 네. 캐릭터라고 읽어요. 그리고 캐릭터의 줄임말인가요? 네, 캐릭터. 그리고 숏, 그리고 이제 인트는 이제 인티저의 약자인데 네. 인트. 그리고 롱.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이 네 가지예요. 그 아래 거는 앞에다가 unsigned라는 것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캐릭터는 크기가 몇 바이트죠? 1바이트라고 우리 써져 있는 바이트라고 배웠죠? 네,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네, 바이트 1바이트가 몇 비트였죠? 8비트. 정확히. 와우. 기억하시네요. 네. 그리고 캐릭터는 1바이트의 크기를 가지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여기서 이제 저장을 할 수 있는 범위는 1바이트면은 저번 시간에 이제 256가지의 수를 저장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얘는 음수까지 포함을 해서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를 저장할 수 있어요. 1바이트에. 이 캐릭터라는 건. 그 다음에 이제 숏 타입이라고 있는데, 얘는 2바이트 크기예요. 2바이트면은 이제 얘는 2의 16승을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65,535가지의 경우가 나오는데, 그래서 걔를 이제 음수까지 범위를 포함을 하면은 마이너스 32,768부터 플러스 32,767. 혹시 저거 외워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안 외워도 돼요.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다. 그냥 이 정도. 2바이트. 인티저 타입은 몇 바이트죠? 4바이트. 네, 4바이트. 범위가 마이너스 약 21억부터 플러스 21억 정도의 범위. 요 정도 수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인티저 4바이트 크기. 그 다음에 롱 타입이라는 게 있죠. 얘는 8바이트. 네, 8바이트죠. 그래서 얘는 범위가 꽤 엄청나게 큰 수를 저장할 수 있죠. 숫자가 굉장히 많네요. 8바이트라는 이 크기에 이 큰 숫자를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밑에 보면은 unsigned라는 걸 붙였죠. 네. 그 unsigned 캐릭터, unsigned short, unsigned int, unsigned long. 얘도 크기는 똑같아요. 근데 unsigned가 들어가면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얘가 표현하는 범위는 unsigned라는 게 부호가 없다라는 거라서 양수, 음수가 아니라 이제 양수만 표현을 해요. 0부터 255까지, 총 256가지의 숫자를 저장할 수 있죠. 똑같죠. 어쨌든 얘가 저장할 수 있는 숫자의 크기는 대신 unsigned가 0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unsigned short 하면은 2바이트고 0부터 65,535까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전 세계 인구가 뭐 50억이라고 치면 50억이라는 거를 어딘가 저장을 해야 돼. 그럼 어떤 데이터 타입을 써야 될까요? 롱이요. 롱. 왜죠? 제일 많으니까. 제일 많으니까. 그렇죠. 뭐 제일 많으니까 사실 뭐 그것도 정답인데. 네. 근데 인티저에는 50억이라는 숫자를 저장할 수가 없죠. 네. 얘는 범위가 50억보단 작으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 타입도 우리가 목적에 맞게 딱 적당한 걸 선택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었고, 그다음에 실수형. 실수라는 게 뭐죠? 아이코 내 실수. 실수라는 거는 뭐 우리 그냥 쉽게 보면 소수점이 있는 수죠. 네. 실수. 네. 그래서 실수를 이제 표현한 데이터 타입이 따로 있어요. 정수를 표현하는 거랑 실수를 표현하는 게 데이터 타입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실수를 표현하는 건 저렇게 플롯과 더블 플롯과 더블. 두 가지가 있어요. 데이터 타입의 크기가 다른데 플롯은 4바이트, 4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 8바이트. 범위도 약간 이제 더블이 이제 크기가 크니까 좀 더 정밀한 이제 범위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정수랑 실수를 나눠가지고 구분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어차피 똑같은 숫자인데 왜 구분을 하느냐. 네, 되게 핵심을 찌르는 이게 질문이에요. 에헴.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가 사람은 사실 정수든 실수든 우리 똑같은 숫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에서는 이 정수와 실수를 처리하고 표현하는 게 저장하는 방식이 달라요. 아예 달라져요. 왜냐하면은 실수라는 것 자체가 좀 특이한 수라서 그래요. 특별한 수. 우리 0부터 1 사이에 실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몰라요. 그렇죠. 무한대 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무한대를 다 표현을 정수처럼 할 수가 없어갖고 컴퓨터에서는 이거를 다르게 좀 처리해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도 그러다 보니까 나뉜다. 다음으로 문자형 데이터 타입이 있죠. 문자형은 말 그대로 문자를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캐릭터 아닌가요? 맞아요. 네. 아까 정수형 타입에 있었죠. 캐릭터라는 네. 게. 근데 이거를 이름이 캐릭터잖아요. 네. 말 그대로 문자 뭐 영문자 하나를 저장하는데 이 캐릭터 타입을 써요. 네. 그래서 얘는 원래는 정수형 타입인데 문자형으로도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도 쓰이고 이렇게도 쓰이고. 그렇죠. 네. 사실 저기에 숫자를 저장하지만 문자도 한 글자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A부터 Z까지 소문자, 대문자 나눠서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문자형 데이터 타입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데이터 타입을 배웠으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변수라는 걸 배웠잖아요. 네. 기억나세요 혹시? 조금이요. 네. 그렇죠. 변수라는 게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 네. 그리고 그 공간에 이름을 지은 거다 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변수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했죠. 타입을 쓰고 그 뒤에 이름을 쓴다. 변수의 이름. 그때 요 타입에 바로 데이터 타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뭐 예전에 그래서 뭐 int a, b, c 뭐 이렇게 변수를 만든 게 있었잖아요. 네네, 기억나요. 그게 바로 그때 int라는 게 아까 우리 배운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변수를 만들 때 저렇게 데이터 타입을 쓰고 그 뒤에 그 변수에 이름을 넣는다. 네, 이름을 넣는다. 뭐 이것도 이제 나중에 실제로 코딩을 하면서 네. 다 사용하게 될 거예요. 예전에 이제 썼던 걸 그림으로 다시 그려봤는데, 변수를 int a라고 만들면은 int가 몇 바이트였죠? 4바이트요. 네, 그렇죠. 4바이트. 그럼 저기에 메인 메모리에 4바이트의 공간이 저기에 딱 A라는 이름으로 생기는 거죠. A라는 이름에 4바이트 공간이 생기는 공간이 거죠. 생긴다. 그리고 만약에 캐릭터 B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B라는 변수를 만들고, 캐릭터 아까 몇 바이트였죠? 네, 1바이트요. 네, 1바이트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더블 하면은 8바이트. 실수형 변수고, 이렇게 메모리 공간이 그냥 그 크기만큼 생기는 거예요. 변수로 만들면. 간단하죠? 네, 간단하네요. 보이드 타입. 네, 보이드 타입. 보이드 타입은 좀 스페셜한 타입이에요. 다른 타입들이랑 다르게 얘는 값이 없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값이 없으면 어디다 써요? 그쵸. 예, 어디다 쓰냐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얘를 이제 사용하는 데가 딱 세 군데가 있어요. 어디 있죠? 그게 이제 우리 함수라는 걸 저번에 배웠잖아요. 네. 함수, 펑션. 그때 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죠. 이렇게 반환 타입을 쓰고 이 함수가 뭐를 반환하는지 다 반환 타입. 저기에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타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쓰죠. 그리고 중괄호를 열고 이제 이 함수가 하는 기능들을 쫙 쓰는 거죠. 보이드가 쓰이는 첫 번째가 바로 저 반환 타입이에요. 저 자리에 보이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 이제 프린트 뭐 넘버라는 함수를 제가 만들었는데, 얘는 반환 타입이 보이드예요. 네. 그리고 파라미터로 int 타입의 value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를 갖는 거죠. 저 보이드가 뭘 의미하느냐, 저 반환 타입이 없다라는 거를 나타내요.
이 함수는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걸 왜 쓰죠? 원래는 이 자리에 반환 타입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타입이든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함수가 모든 함수가 항상 모든 값을 반환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뭐 화면에 뭐만 출력하고 끝나는 함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반환 타입이 없다라는 거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저 void라는 거를 저기다 쓰는 거예요. 얘는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는다. 이 함수는 이게 이제 첫 번째 쓰는 용도고, 두 번째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함수에서 이제 쓰이는데 저 파라미터 부분에 void가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얘는 뭐 이제 get number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뭔가 숫자를 주는 이름의 함수죠. 그 얘는 반환 타입이 뭐죠? 인트. 그렇죠. int라는 정수형 타입을 이 함수는 주는 거죠. 이 함수를 호출하면은 뭐 정수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get number를 해서 이 결과를 이 뭐 n이라는 값에 받는 거죠. 근데 얘는 파라미터로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파라미터로 만약에 뭘 주면은 에러가 나요. 왜요? 왜냐면 여기에 얘는 파라미터로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라고 보이드라고 명시를 했으니까 이 파라미터에 뭔가가 오면 안 되는 거죠. 어려워요. 어렵죠. 네. 나중에 이제 코딩을 하면서 더 잘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런 데 쓰인다 정도? 보이드 타입이 있다. 보이드 타입 있다. 얘는 뭐 그냥 값이 없다라는 거다. 좀 뭐 스페셜한 거죠, 얘도. 그리고 이제 이 보이드의 사용처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지금 설명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왜요? 어려워서. 아이고야. 그거는 나중에 아주 나중에 또 다른 걸 배우고 나서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간단히 뭐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이렇게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감이 잘 안 와요. 네, 잘 안 오죠. 너무 어려워요. 지금 뭐 감을 잡으라고 뭐 이거를 막 설명드리는 것보단 일단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있다. 있다. 데이터 타입 뭔지, 그리고 이게 어디서 쓰이고 뭐 이런 게 있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아직 이해를 다 안 해도 되는 거죠. 아, 네, 그렇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뭘 배우게 되나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코딩을 하게 될 거예요. 와. 코요님이 직접 예. 코딩을 하게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이번 시간 이제 데이터 타입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끝.